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심해시추, 영어로는 디버터 드릴링이라고 하는 사이클 산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미국과 유럽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 한국 언론에는 자주 안 나오는 얘기예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들이 미국 셰일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드릴 13사 트랜스오션 노블 발라리스입니다. 30분 정도 호흡으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답할 질문은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지금 다시 심해시추가 뜨는가? 둘째, 가치사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왜 같은 산업의 트랜스오션은 적자인데 노블은 흑자인가? 넷째, 그래서 뭘 사야 하는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종목 추천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사이클 산업을 분석하는 프레임 자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5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석유자원 개발의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가치사슬 6단계, 최종 투자 결정 폭증의 배경, 드릴 13사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결론까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석유자원 개발의 순서와 메커니즘부터 보겠습니다. 재래식, 셰일, 심해시추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 얘기들이 다 연결됩니다. 석유자원 개발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래식은 육상이나 얕은 바다에서 자연 압력으로 채굴합니다.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로 가장 싸고 한 우물 수명은 20년에서 50년이에요. 큰 풀에서 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셰일은 육상이긴 한데 진흙질 암석이라 수압화재로 균열을 만들어서 짜내요.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5달러에서 95달러로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1년차 감소율이 74%, 우물 수명이 5년에서 7년으로 짧아요. 이게 붉은 여왕 효과의 원인입니다. 심해시추는 수심 1500에서 3000m 바다에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리고 해저 시스템으로 채굴합니다. 개발에 5년에서 7년 걸리지만 한번 만들면 25년에서 30년짜리 자산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30달러에서 45달러로 셰일보다 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셰일이 심해시추보다 비쌉니다. 심해 프로젝트 하나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0년차에 탐사와 평가정 시추를 하고 1년차에 최종 투자 결정이 떨어지면 20억에서 50억 달러의 자본이 약정됩니다. 그 다음 2년차에서 3년차에 부유식 생산 설비, 해저 장비, 시추선이 동시에 발주되고 3년차에서 5년차에 한국조선소에서 선체 건조와 시추선 시추가 시작됩니다. 5년차에서 7년차에 톱사이드 통합과 시운전을 거쳐 7년차부터 첫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심해는 7년짜리 의사결정입니다. 한번 최종 투자 결정이 나면 그 후 7년 동안 가치사슬 전체의 자본이 순차적으로 풀려요. 즉 2023년의 결정 폭증은 2030년까지 고정 수요를 만든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 길어지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셰일의 붉은 여왕 효과를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셰일 우물, 파란 선이 재래식 우물입니다. 1년차의 셰일은 100에서 26으로 그러니까 74%가 사라집니다. 재래식은 100에서 85로 천천히 감소하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셰일 전체 생산량 1일 900만 배럴 중 매년 1일 430만 배럴이 자연 감소합니다. 단순 유지에만 매년 1일 400만 배럴의 신규 시추가 필요해요. 멈추는 순간 절벽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죽도록 굴려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구조.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문제는 이제 페달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가지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미국 텍사스 퍼미안 분지의 1등급 부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채굴 위치 중 60%가 이미 시추됐습니다. 둘째, 잔여 프리미엄 인벤토리는 3.7년치밖에 없어요. 셋째, 분석기관 엠버러스에 따르면 미국 원유의 한개 비용이 배럴당 70달러에서 2030년대에 9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넷째,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 2026년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셰일 호황 시작 이래 첫 수축을 예측했어요. 1일 마이너스 10만 배럴. 그것도 브렌트유가 95달러 이상 유지되는 환경에서요. 가격이 올라도 셰일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겁니다. 셰일이 글로벌 한계 공급자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 자리는 심해시추가 채워야 합니다. 메이저 석유사들의 자본 흐름을 5개 시기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 이전은 심해시추 황금기. 브렌트유가 100달러 이상 유지되면서 해양 자본 지출이 사상 최대 3,32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은 빙하기. 유가 폭락으로 메이저들이 셰일로 도피하면서 해양 자본 지출이 60% 감소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이 변곡점이에요. 1등급 부지 둔화가 데이터로 확인되고 심해시추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0달러라는 사실이 다시 인지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이 본격 회귀.
14건의 메가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150억 배럴 규모의 최종 투자 결정이 발표됐어요. 2026년부터가 사이클 가속 단계. 엑손모빌의 가이아나, 쉐브론의 멕시코 걸프만, BP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여기서 자본 배분의 진실. 엑손모빌의 퍼미안 분지 인벤토리가 5년에서 7년인데 그 후엔 어떡할 거냐. 매장량 대체율을 셰일로 못 채워요. 최고 재무책임자 책상 위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 다음 사이클은 심해 시추다. 자, 이제 파트 2. 가치사슬 6단계입니다. 시추 사업자부터 관광까지 한 심해 프로젝트의 자본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심해 프로젝트 한 건 약 120억 달러짜리 메가 프로젝트의 자본 분배를 보면 이렇습니다. 0단계는 탐사 생산 메이저가 발주하고 1단계 시추 사업자가 시추선을 운영하고요. 이게 자본의 15에서 20%. 2단계 해저 설비 통합 건설사가 해저 장비를 만들고 설치합니다. 25에서 30%. 3단계 부유식 생산저 장설비 종합 건설사가 떠있는 정유 공장을 설계합니다. 30에서 40%로 가장 큰 비중. 4단계가 한국조선소예요. 부유식 생산설비 선체의 강철 작업을 담당합니다. 5단계 유전 서비스가 8에서 12%, 6단계 관광과 강제가 5에서 8%.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 흐름의 시간차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 직후엔 시추 사업자가 즉시 가동되지만 결정 1년에서 2년 후에야 해저 장비가 발주되고 결정 2년에서 4년 후에 부유식 설비 건조가 시작됩니다. 같은 사이클이라도 가치사슬 단계마다 수혜 시점이 1년에서 5년씩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자, 1단계 시추 사업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이죠. 이게 정확히 뭐하는 회사냐? 길이 230m 한 척 7억 달러짜리 시추선을 운영합니다.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으로 파도 속에서 1m 이내 위치를 유지하고 분출 방지 장치를 해저면에 설치하고 시추 파이프를 1단씩 연결하면서 다이아몬드 비트로 시추하는 거예요. 수익 모델은 단순합니다. 1일 사용료 곱하기 가동일수. 7세대 시추선 현재 시세가 1당 45만 달러. 한 척이 1년에 약 1억 6천만 달러 매출을 만듭니다. 주요 회사가 트랜스오션, 발라리스, 노블, 시드릴 4사입니다. 이 중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는 2026년에 합병하기로 결정됐고요. 2단계는 해저 장비입니다. 1단계가 뚫어놓은 우물을 해저면에서 컨트롤하고 그 기름을 해상까지 끌어올리는 모든 장비를 만들고 설치하는 단계예요. 이게 심해 시추의 가장 복잡하고 비싼 부분입니다. 셰일은 2단계가 아예 없어요. 육상이라. 만드는 게 해저 트리 매니폴드, 엄빌리컬 케이블 라이저, 플로우 라인. 다 해저에 설치되는 장비들이고 한 우물당 수천만 달러치예요. 핵심 회사가 테크닙 FMC. 이 회사가 만든 통합 설계 조달 건설 모델이 경쟁사가 못 따라가는 해자입니다. 설계,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통째로 책임지는 모델이에요. 3단계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가장 큰 자본 비중이에요. 한 척에 20억에서 50억 달러. 이건 떠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길이 350m 선박 위에 100MW 자체 발전소, 100명에서 200명 거주시설, 정유 설비가 다 올라가 있어요. 한 위치에 20년에서 25년 정박합니다. 핵심 회사 SBM 오프쇼어가 이 분야 글로벌 1위입니다. 페트로브라스, 에퀴노르, 엑손모빌의 핵심 파트너이고 페트로브라스 프로젝트 두 척 합쳐서 120억 달러 규모를 수주한 상태예요. 다만 SBM이 직접 강철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4단계가 합니다. 4단계,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부분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SBM이나 모덱이 설계한 도면대로 거대한 선체와 톱사이드 모듈을 강철로 만듭니다. 거제와 울산 도크는 한 번에 30만 톤급도 처리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만 한국 빅3에는 2010년대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시 직접 통합 설계 조달 건설 계약을 따냈다가 천문학적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은 SBM이나 모덱이 지고 우리는 강철만 자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선체만 또는 선체와 톱사이드 통합까지의 안전한 계약 구조 선호입니다. 이번 사이클 수혜를 받으려면 계약 구조가 핵심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5단계는 시추 그 자체를 돕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류층 분석, 방향성 시추, 시멘팅, 정밀 압력 제어 같은 전문 기술을 제공합니다. SLB, 옛날 슐럼버거가 이 분야 글로벌 1위, 심해 시추 점유율도 가장 높습니다. 헬리버튼은 시멘팅과 수압 파쇄에 강하고요. 베이커 휴즈는 지오일앤가스 합병으로 장비 영역도 보유합니다. 마지막 6단계 강철 파이프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심해 시추 강관은 셰일 강관과 다른 시장이에요. 황화수소 부식 견딤, 프리미엄 연결부, 고압 금강 같은 고사양이라 미터당 가격이 셰일의 5배에서 10배입니다. 셰일은 미터당 200달러에서 500달러인데 심해 시추는 1,500달러에서 3,000달러.
핵심 회사는 테나리스. 프리미엄 연결부 라이센스인 테나리스 하이드릴, 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입니다. 한국 관광 회사들은 세일 위주라 심해 노출이 제한적이에요. 자, 이제 파트 3. 왜 메이저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결정 폭증을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드 맥켄지 데이터로 심해 시초 자본 지출이 2024년 660억 달러에서 2027년 840억 달러로 27% 증가합니다. 천혜는 거의 정체인데 심해만 증가하는 거예요. 해양 자본 중 심해 비중이 36%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 프로젝트 수예요. 2025년 12건에서 2027년 46건으로 156% 증가. 단순 자본 이동이 아니라 의사결정 가속 사이클입니다. 메이저별로 어디에 베팅하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엑손모빌은 가이아나 스타브룩 광구에 집중. 2026년까지 6개 부유식 설비를 순차 가동합니다. 쉐브론은 멕시코 걸프만 발리모어 해저 연결 프로젝트가 2025년에 가동됐고요. BP는 미국 팔레오진 걸프만으로 2025년 자본 지출의 75%를 상류 부문에 배분했습니다. 쉘은 멕시코 걸프와 브라질, 토탈에너지스는 수리남과 모잠비크, 에퀴노르는 북해와 브라질에 집중. 공통점은 모두 미국 셰일과 심해 시추의 결합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1등급 셰일 잔여분 더하기 30년짜리 심해 자산. 왜 메이저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들 책상에 같은 보고서가 올라갔거든요. 4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같은 답을 가리켰어요. 첫째, 매장량 대체율. 셰일은 매년 자연 감소하니까 1등급 잔여분으로는 100% 유지가 안 됩니다. 둘째, 한계 비용 곡선. 미국 원유가 배럴당 70달러에서 95달러로 우상향. 심해 평균은 40달러. 더 이상 셰일이 심해보다 싸지 않아요. 셋째, 내부 수익률. 심해는 70달러 유가에서 내부 수익률 30% 이상. 퍼미안 2등급에서 3등급은 15에서 20%로 하락. 넷째, 자본 배분 효율. 셰일은 매년 자본 지출 재투입이 필요한데 심해는 한 번 자본 투입 후 25년에서 30년 자동 생산. 4가지가 동시에 같은 답을 가리키니까 모든 메이저들이 거의 동시에 자본 배분을 전환한 거예요. 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을 짚고 갈게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것. 수요 측면. 심해 사업 승인 150% 증가, 프로젝트 수 156% 증가, 테크닙 FMC 수주 잔고가 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공급 측면. 신규 시추선 건조에 5년에서 7년 걸리고 한 척 7억 달러. 동결 보관된 시추선 가치는 연 24% 감소하고 재가동에 척당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요. 기존 선단 가동률은 92% 이상, 사실상 풀가동입니다. 결과? 1일 사용료가 2년 만에 20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2배가 됐고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산업 공급이 고정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게 사이클 산업의 정상 패턴이에요. 자, 파트 4. 본 주제 드릴 13사 비교입니다. 트랜스오션, 노블, 발라리스. 같은 산업의 회사들인데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당 구성.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트랜스오션은 27기 전부 부유식. 부유식 비중 100%, 순도 100% 심해 시추 사업자입니다. 노블은 총 40기 중 부유식 비중이 67.5%. 심해 중심이지만 제겁도 일부 보유. 발라리스는 부유식 비중 33%로 제겁 위주입니다. 트랜스오션 마이너스 발라리스 합병 후엔 73기, 부유식 비중 58%. 사이클 다각화가 됩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질문. 같은 산업 회사인데 왜 트랜스오션은 적자, 노블은 흑자일까요? 답은 5개의 댐에 있습니다. 삼각전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 내려오는 동안 5개의 댐이 있는데 트랜스오션은 그중 4에서 5개가 동시에 막혀 있어요. 댐 1. 자산 손상차손. 트랜스오션은 2025년에 30억 달러 비연금 손상차손을 처리했어요. 노블은 2024년 다이아몬드 합병 시점에 이미 처리했고요. 댐 2. 부채이자.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트랜스오션 부채 57억 달러, 노블 20억 달러.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중이 트랜스오션 41%, 노블 10%. 4배 차이예요. 댐 3. 1일 사용료 갱신 지연. 시장 사용료는 1일 45만 달러인데 수주잔고 평균은 39만 달러. 이 갭이 메워지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 걸립니다. 댐 4. 정기검사와 이동시간. 5년 정기검사로 3개월에서 6개월 매출령. 댐 5. 세금 노이즈. 노블은 이 댐들이 거의 다 풀려있고 트랜스오션은 동시에 막혀있는 상태예요. 수치로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매출은 트랜스오션이 가장 큰데 회계상 순이익은 트랜스오션이 마이너스 30억 달러, 노블은 플러스 2억 달러로 정반대예요. 부채를 보세요.
트랜스오션 57억 달러, 노블 20억 달러, 발라리스 11억 달러. 부채 부담의 차이가 이자 비용 차이로, 그게 다시 순이익 차이로 귀결됩니다. 핵심 진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랜스오션은 영업 회복은 왔는데 재무 회복은 늦은 종목, 노블은 영업과 재무가 동시에 깨끗한 종목, 발라리스는 제겁으로 사이클 베타가 약한 종목. 사이클 산업에는 영업 사이클과 재무 사이클 두 종류의 회복이 있는데 트랜스오션은 둘 사이에 큰 시간차가 있어요. 시장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이게 미반영 갭이 됩니다. 여기서 두 회사 합병이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합병 후 기업가치 172억 달러, 통합선단 73기, 수주잔고 100억 달러. 합병의 전략적 의미를 보면 시추선 글로벌 점유율 28%로 1위 굳히기, 발라리스의 제곱 31기로 사이클 다각화, 사우디 합작법인 직접 노출. 시너지 2억 달러의 트랜스오션 자체 절감 2억 5천만 달러, 합쳐서 4억 5천만 달러 비용 절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채 축소. 순부채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 비율이 3배에서 24개월 안에 1.5배로 절반 감소합니다. 위에 있던 5개 댐 중에서 대밀은 끝났고 대미가 합병으로 빠르게 해소되는 그림이에요. 다만 주의사항. 현재 두 회사 모두 독립상장이고 발라리스 1주에 트랜스오션 15.235주 고정 교환 비율. 주주 승인과 반독점 심사 통과가 필요하고 통합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5. 그래서 뭘 살 것인가입니다. 100점 체크리스트로 3사를 평가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성 셋 다 강함. 모두 심해시추 사이클의 수혜자입니다. 시장 미반영도. 트랜스오션이 단연 가장 큽니다. 회계상 적자라는 표면적 모습 때문에 시장이 회피하고 있어요. 노블과 발라리스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총매. 트랜스오션은 재무회복과 합병, 노블은 1일 사용률 갱신, 발라리스는 합병 마감. 투자자 유형별로 정리하면 공격적 사이클 베팅이 가능하다면 트랜스오션. 미반영 갭이 가장 크지만 변동성도 가장 큽니다. 안정성과 배당을 원하면 노블. 7세대 시추선 1위, 엑손모빌 가이아나 안정 노출 분기 50센트 배당. 합병 차익 거래가 가능하면 발라리스. 한 사이클 안에서 셋 다 분산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일 1등급 부지 고갈은 지질학적 사실이고 메이저들의 자본 배분은 이미 2023년에 심해시추로 회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심해는 최종 투자 결정에서 첫 생산까지 7년 시차로 인해 가치사슬 단계마다 수혜 시점이 1년에서 5년씩 다릅니다. 단계별 종목 선택이 핵심이에요. 셋째, 산업 전체 공급은 사실상 고정. 신규 시추선 건조 5년에서 7년, 한 척 7억 달러로 공급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1일 사용료 폭등이 지속될 거예요. 넷째, 트랜스오션의 회계상 적자는 일회성 더하기 부채됨의 결과이며 영업 사이클은 이미 회복됐습니다. 이게 시장의 최대 미반영 갭입니다. 다섯째, 투자자 성향에 따라 트랜스오션, 노블, 발라리스 중 선택하시거나 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산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시간차에 베팅하기. 다음 영상에서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조선소의 부유식 설비 수주 회복 시점, 테크닙 FMC 통합 모델 분석, SBM 오프쇼어 프로젝트 같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종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